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남기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던 밤, 요양시설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 순애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은 백미러 속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꼭. 하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미정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5년 후 한미정 씨 맞으시죠?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말에 미정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5년 전 순애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내가 버린 어머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한미정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싱크대 한쪽엔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약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45의 나이,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지만 아직도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미정은 25세 남편 김태호를 만났을 때 그저 괜찮은 집안이라는 말에 안도했었죠. 하지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길이었습니다. 미정아. 방 안에서 시어머니 박순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밥솥 뚜껑을 덮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곧 갈게요.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와봐. 미정은 손을 씻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73의 순애가 침대 가에 앉아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아침 준비하느라 그랬어요. 준비는 무슨. 맨날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국이나 끓이면서. 순애는 입맛을 다시며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잔소리들.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집안 기운이 달라졌어. 우리 태호 아버지 살아계실 땐 이 집이 얼마나 화목했는데. 순애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정이 시집 온 지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순애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했습니다. 마치 미정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 말이죠. 미정은 베갯니들 털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정은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약통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투덜대며 약을 받아 입에 넣었고 미정은 물컵을 건넸습니다. 요즘 태호가 힘들어 보이던데. 당신이 좀 더 잘해주면 남편이 편하겠지. 집에서라도 편해야 밖에서 일을 잘하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미정의 잘못으로 돌아가니까요. 됐어, 나가봐. 아침이나 제대로 차려. 미정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답답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미정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정성스럽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미정은 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순애는 상을 받아보더니 첫 숟가락을 뜨고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어제 어머님이 싱겁다고 하셔서 소금을 더 넣었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귀가 문제야, 귀가. 미정은 대답 대신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순애는 투덜대며 숟가락을 들었고 미정은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회사 부장인 태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들이키고 현관문을 나서는 게 그의 일상이었죠. 며칠 전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심하세요. 좀 말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태호는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나이 들면 저럴 거야. 이해 좀 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미정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다. 근데 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잔 것뿐이야.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챙겨야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공허했습니다. 친구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미정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미정의 귀엔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애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물 좀 떠와. 네, 어머님.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순애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다시 투덜댔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차갑네. 냉장고가 문제야. 순애는 계속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는 참 착하네. 우리 집 며느리는 왜 저렇지 못할까? 미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네.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니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정은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저녁 무렵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태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밥은 곧 차릴게요.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미정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미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20살 때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서로 아껴주며 사는 것. 그게 미정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은 어느새 의무로 바뀌었고 따뜻함은 차가움으로 변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순애는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제대로 삶지도 않았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식사는 무겁게 이어졌고 미정은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밤이 되자 미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미정은 조용히 침대 한쪽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겠지. 그 다음 날도. 창밖으론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미정의 가슴 속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냉랭한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물 좀 떠와봐. 순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떨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는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순애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정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꼭 다른 일을 시켰죠. 지금요? 그래, 지금. 목이 마르다고. 미정은 한숨을 쉬며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싱크대엔 아직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0회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직접 좀 하세요. 저도 바빠요. 미정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20회 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미정은 급히 부엌을 나와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순애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정은 순애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애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한쪽 팔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쓰러진 건 아니겠지? 미정의 손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좀 하세요. 저도 바빠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약 순애가 그대로.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정신 차려, 한미정. 미정은 스스로에게 소리치듯 중얼거리며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지만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침착하게 주소를 물었고 미정은 더듬거리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벨이 울렸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순애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혈압을 재고 눈동자 반응을 살폈습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바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들은 능숙하게 순애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순애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급히 가방을 챙겨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앰뷸런스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순애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미정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미정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미정은 속으로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의사 한 명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졸중이에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분 연세도 있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수술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한테 연락해야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급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출장이라고 했지. 미정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수술 중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혼자네. 또 나 혼자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미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순애가 그대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깨어난다 해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누가 순애를 돌봐야 할까요? 당연히 나겠지. 병원비도 간병도 모든 게 내 몫이 될 거야. 미정의 가슴 속에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고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데 성공했어요. 그럼 괜찮으신 건가요? 하지만 환자분은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기록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입원 절차 진행하셔야 해요. 원무과로 가보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원무과에 도착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3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기본 비용이고 추가 치료나 검사가 있으면 더 나올 수 있어요.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일단 보증금으로 300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했습니다. 카드 한도가 걱정되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무과를 나와 복도를 걷는데 미정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늘 날 원망했는데 이젠 나 혼자 다 감당하라고.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은 복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어머니 상태가 어때? 태호의 목소리는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은 아직 없고요. 그래.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 오늘은 일정이 안 끝나서. 네. 당신 힘들겠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 1,00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태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카드로 막아놔. 내일 가서 얘기하자.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순애가 누워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라.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오늘 밤도 혼자였습니다. 미정은 담요를 꺼내 몸을 감쌌습니다. 병원 복도는 냉방이 너무 강했고 딱딱한 의자는 등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간호사 한 명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돌아갔고 미정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애가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 후유증이 남으면 누가 돌봐야 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미정은 지난 20해를 떠올렸습니다. 시집살이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시간들.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눈치를 보고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미정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중환자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순애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멈춰서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나지도 못할지 모르는데 기계에 의존해서 겨우 숨만 쉬면서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미정이 혼자 짊어지면서 아침 8시 의사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의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하나요? 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보호자분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획이요? 환자분이 깨어나셔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9시가 넘어 태호가 도착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오는 태호를 보며 미정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안에 계세요. 아직 의식은 없어요. 태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알아보래요. 그래야겠네. 여기 계속 있으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어젯밤 여기서 샜지? 어쩔 수 없었죠. 미안해. 태호의 미안하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호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일단 요양시설 알아봐야겠어. 어머니가 깨어나셔도 집에서 돌보긴 힘들 것 같아. 그래요. 당신도 힘들잖아.
요양시설이 나을 거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미정도 순애를 집에서 돌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인 피로와 원망이 한계에 다다라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미정과 태호는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뭐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피곤해서 그래요. 요양시설 보내는 거. 괜찮겠어? 미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돌볼 수 없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미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요양시설 몇 곳을 알아봤고 그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를 요양시설로 옮길 거야. 알았어요. 당신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순애를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날 밤 미정은 병원 복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비, 간병, 돌봄. 모든 게 미정의 어깨 위로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늘 미정을 원망했는데 이젠 나 혼자 다 감당하라고. 미정의 가슴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계에 다다른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시설로 순애를 옮기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병원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들것에 실려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났고 미정이 혼자 동행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미정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순애.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숨만 쉬고 있는 순애.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미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요양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순애를 받아갔습니다. 미정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적는 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미정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설을 나왔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요양시설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어둠 속을 향해. 시간은 흘러 5년 후. 미정은 작은 카페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9의 나이 미정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표정만큼은 5년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카페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애를 요양시설에 두고 온 그날 밤 이후로 미정은 그날 이후 태호와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미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카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요양시설 문 앞에 버려진 순애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잊으려고 했어. 애써 잊으려고 했어. 미정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잊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정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미정은 카페 문을 잠시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주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미정아, 오랜만이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엄마, 제가 모셔올까요? 서울로 오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너나 잘 지내렴. 하지만 괜찮다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데 건강도 안 좋으시다니. 미정은 주말에 시골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원룸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미정은 혼자 살아왔습니다. 순애를 버린 죄책감을 안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보호자분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김윤정 환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김윤정 환자분, 보호자님의 어머님이세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갈게요. 미정은 급히 카페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미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세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미정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어머니를 찾는다고 말했고 간호사는 3층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병실 한가운데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꼭 5년 전 순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미정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 보였습니다. 엄마.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5년 전 순애의 손을 잡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 5년 전 순애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찾아 앉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내가 버린 어머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미정의 눈앞에 5년 전 그날 밤이 겹쳐졌습니다. 비 내리던 밤 요양시설 문 앞에 수레를 두고 떠났던 그날. 백미러 속 흐릿한 실루엣. 그리고 자신이 중얼거렸던 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벌인가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인가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흐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한참을 울고 나서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잠깐 나가서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소연은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며 차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박순애 어르신 아세요? 미정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순애 어르신이요. 5년 전에 이 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미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차트를 보니 보호자 이름이 같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소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요.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소연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이 잘못은 다 내 탓이다. 그 애 너무 힘들었을 거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5년 만에 밀려온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물을 쏟아내듯이. 미정은 병실 의자에 앉아 친정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미정은 하루 종일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소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순애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미정이 잘못은 다 내 탓이다. 그 애 너무 힘들었을 거야.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밀려온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내가 버린 어머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미정의 눈앞에 5년 전 그날 밤이 겹쳐졌습니다. 비 내리던 밤 요양시설 문 앞에 수레를 두고 떠났던 그날. 백미러 속 흐릿한 실루엣.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돌아섰던 그날.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친정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링거를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보호자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되죠. 이러다 보호자님이 쓰러지세요. 소연은 자판기에서 샌드위치를 사다 건넸습니다. 미정은 받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미정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제가 박순의 어르신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도 될까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요양시설에서 이 병원으로 오신 건 3년 전이었어요. 폐렴이 심해지셨어요. 폐렴이요? 네, 요양시설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오셨을 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했다니. 그건 미정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조금씩 좋아지셨죠. 그러셨어요? 네, 그분은 참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요? 저를 기다리셨나요? 아마도요. 가끔 창밖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미정이가 올까, 미정이가 날 용서해 줄까 하고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소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미정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미정 씨가 이 병원에 올 거라고, 그때 꼭 전해달라고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맨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너를 힘들게 했어.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사실 난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나 자신을 미워했던 거야. 너처럼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너는 강했어. 가난해도 당당했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 미정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난 그런 너가 부러웠어. 그래서 더 미워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날 요양시설에 둔 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난 이해해.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도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다음 생엔 나도 너 같은 딸을 낳고 싶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어. 미정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미정은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연은 조용히 미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유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양시설에 문의해 보세요. 아마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요양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순애가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5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시설 입구는 초라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낡은 간판.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자를 만나 순애의 유품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아, 박순애 어르신이요. 유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관리자는 창고에서 작은 박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많지 않아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 낡은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애,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미정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순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미정이 예쁘다. 미정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도 미정을 사랑했던 겁니다. 다만 표현할 줄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순애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정이가 오지 않았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미정아, 미안해. 창밖을 봤다. 혹시 미정이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오지 않았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오늘 다른 할머니가 가족들이 왔다. 부러웠다. 나도 미정이가 왔으면 좋겠다. 미정은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를 미워한 건 나 자신을 미워해서야. 너처럼 산 적이 없어서. 다음 생엔 나도 너 같은 딸을 낳고 싶다. 미정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미정은 유품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 병실로 들어가 침대 옆 탁자에 순애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참 나쁜 딸이었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두고 온 벌을 받는 거지, 나. 눈을 감은 어머니의 입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질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삶도 끝이니까. 미정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순애의 마지막 말들을.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사진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병실 의자에서 지새우며 미정은 친정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해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순애가 요양시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는 꿈, 미정을 기다리며 눈물 흘리는 꿈. 그 꿈에서 깨면 미정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미정은 어머니 곁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를 버렸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나도 힘들었어요. 20해 동안 참고 견뎠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 어머님은 날 기다리셨대요. 창밖을 보며 내가 올까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난 한 번도 안 갔어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벌인가 봐요. 내가 받아야 할 벌. 시어머니를 버린 벌을 이렇게 받는 거겠죠. 새벽 2시 미정은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삶도 끝이야.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순애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간호사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박순애 어르신이 묻히신 곳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시린묘지에 계세요. 소연은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보호자님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뵙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거예요. 미정은 병원을 나와 시린묘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소에서 순애의 묘 위치를 확인하고 미정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작은 묘비가 보였습니다. 고 박순애님. 간단한 묘비였습니다. 꽃 한 송이 놓여있지 않은 쓸쓸한 묘였습니다. 미정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미정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게 왔어요. 정말 늦게 왔네요. 미정은 가방에서 꽃을 꺼내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20회 동안 참고 견뎠는데 그날은 정말 한계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버렸어요. 미정은 흐느꼈습니다.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돌아섰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미정은 순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날 용서하셨더라고요. 이 편지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편지를 펼쳐 보이며 미정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다고. 다만 표현할 줄 몰랐다고. 그리고 저를 용서한다고.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족을 버렸어요. 미정은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찾아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어머님처럼 의식이 없으세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번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지킬 거예요. 어머님한테 못했던 걸 이번엔 할 거예요. 미정은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깊이 정성스럽게.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땐 제가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약속드릴게요.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순애가 미정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미정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실로 들어가니 간호사 소연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은요. 이제야 용서를 구한 것 같아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보호자님. 미정은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뵙고 왔어요.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번엔 엄마를 끝까지 지킨다고.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소연 씨, 엄마가 움직이셨어요.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저예요, 미정이에요. 깨어나세요, 엄마.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하게 뜬 눈으로 어머니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정. 작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절대 안 떠나요. 의사가 들어와 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미정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잠들었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번엔 잘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바람이 살짝 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였네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움직이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미정은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한 번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이대로 회복하시면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미정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 네, 엄마. 고마워. 어머니의 말은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깨어나 주셔서. 그날 저녁 미정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애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제가.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정아. 네, 엄마. 미정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안 해. 왜 미안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미정아. 엄마, 전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밝은 병실이었습니다. 미정은 병실에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사진도 놓았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예, 예쁘시네. 네,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대요. 미정은 순애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전 이분한테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무슨 벌?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제가 시어머니를 버린 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니야. 엄마, 너 잘못 없어.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용서 받았어.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미정은 어머니가 잠든 후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죠? 네, 다행이에요. 소연은 미정 옆에 섰습니다. 보호자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전 아직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지만 용서를 구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보호자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소연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네, 엄마. 너 시어머니 얘기 좀 해줄래?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참 고집이 센 분이셨어요. 늘 저한테 잔소리하시고 구박하시고. 미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어머님이 싫었어요. 아니, 미워했어요. 20해 동안 참고 견뎠지만 결국엔 버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대요. 편지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다만 표현할 줄 몰랐던 거래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알았잖아. 네. 그걸로 충분해. 미정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의 기계음이 갑자기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미정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미정은 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도 뒤따라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밖으로 나가 계세요. 안 돼요. 전 여기 있어야 해요. 보호자님, 방해가 됩니다.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미정을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 서서 떨었습니다. 엄마.
엄마.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복도를 오가며 기다렸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네. 산소 수치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미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눈 한 번만 떠봐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절대 버리지 않을게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 없이 사는 거 상상도 안 돼요. 그때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어머니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정.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마워.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운 건 저예요. 깨어나 주셔서, 다시 살아주셔서. 간호사 소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론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작은 원룸으로 모셨습니다. 침대 하나, 식탁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지만 미정은 그곳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미정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카페는 잠시 휴업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후엔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아. 네, 엄마. 너 카페 문 닫았지?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열면 돼요. 안 해. 엄마, 미안하긴요. 전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미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애를 돌볼 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순애를 돌볼 때는 의무감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순애가 계셨던 요양시설이 아니라 다른 요양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들어가요. 왜? 여기.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미정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밀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공동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할머니 손 좀 잡아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제가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미정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덮어드렸습니다. 고맙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로우시죠? 응. 자식들이 안 와. 괜찮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미정은 다른 노인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분은 그저 손만 잡고 계셨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정은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기다리셨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착해. 아니에요. 전 이제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미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어머니를 재운 후 순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미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돌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게 제 벌이고 제 구원이니까요. 미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셨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버렸어요. 미정은 순애의 사진 옆에 친정 어머니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두 분 다 저를 사랑하셨던 거네요. 미정은 두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미정은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들은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미정이 오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정은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웃어드렸습니다. 미정 씨, 정말 고마워요. 요양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미정 씨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감사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혹시 여기서 자원봉사 하실 생각 없으세요? 생각해 볼게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미정은 정식으로 요양원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미정은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요양원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미정은 순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뭐라고? 미정 씨 딸이 부럽다고. 이렇게 잘 돌봐주는 딸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럽네. 엄마. 미정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미정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별 중 하나가 어머님이시죠? 미정은 가장 밝은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땐 제가 어머님의 딸이 될게요. 약속드릴게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고 제게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미정의 얼굴엔 처음으로 미소와 눈물이 함께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고운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모든 아픔을 덮어주듯이. 미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진 삶이. 미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구원은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용서였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미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미워하고 후회하고 그 끝에서야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오늘도 그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셨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한 줄이 될지도 모릅니다.